안녕하세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학 시민 강사 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문화 강국 코리아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국학연구소에서는 2020년 9월부터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자신의 생각을 관한 자신의 생각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인다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진정으로 한국인다움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는 총 8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문화강국 코리아 한류를 말한다. 한글의 힘, 한류의 밑바탕이 되다를 제1주제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행촌 이암 선생이 쓴 당군세기 서문을 읽어보고 마음을 좀 가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도다. 부여가 부여다운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이 부여에 쳐들어왔고, 고려가 고려다운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몽고가 쳐들어왔던 것이다. 만약 그 당시 부여가 일찍이 부여다운 길을 걸어 제도를 정비하였다면 한인이 돌아갔을 것이고, 고려가 고려다운 길을 걸었다면 몽고는 몽고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라의 계통이 이어질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되었으며 백성도 통합되었을 때 나라가 흥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역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자, 문화강국 코리아 한류를 말한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지금 2020년 한류 하면 떠오른 단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똑같이 BT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방탄소년단이 프랑스에서 공연한 모습인데 아리랑을 매드리려 합니다. 잠깐 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열광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고 저렇게 많은 프랑스인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진짜 현재 한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BTS 이전에 또 K-POP 스타들이 많이 있었죠. 잠깐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아라든가 동방신기, 카라, 그 다음에 원더걸스, 그 다음에 소녀시대, 그리고 2012년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했던 싸이까지 쟁쟁한 우리 한류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류 스타들이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분석을 해본 거 보면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외모를 보면 다들 이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독성 강한 구연곡, 예를 들어가지고 노래를 볼 때 우리 아리랑처럼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리듬을 타면서 하는 그 구연곡, 그것이 중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기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또한 뛰어난 퍼포먼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 얼마나 완성도 높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국가가 이런 우리 K-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걸 넘어 우리의 K 문화 쪽에서 드라마 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개울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물고 일본에서 관광객이 수도 없이 왔던 겨울연가가 있고, 대장금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이런 쪽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들입니다. 최근에는 킹덤,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킹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한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의 멤버입니다. 아래쪽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멤버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영국 텔레그래프라는 언론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0년은 한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이 된 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싸이가 빌보드 차트를 2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라이브 버전으로 한글로 된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조명상, 그리고 미국의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엄청난 쾌거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온 세계 유행이 한국을 통과해 지나간다. 한국에 온 것은 유행하지 못하고 세계적이지 못한 것들이다. 한국을 지나가고 남은 것은 핵심적인 것들이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한류가 그냥 한 사람이 잘나서, 한 사람이 뛰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과연 그 원인이 뭔지, 이런 한류 열풍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한류의 바탕은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2020년 5월 기준으로 세계 경제 9위에 랭크되어 있고 군사력은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탑 브랜드, 엄청나게 막강한 브랜드 중에서 탑 브랜드 6위가 삼성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로는 현대가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절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탕이 뭐냐면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때가 아마 상상되실 겁니다. 월드컵 4강이라는 어떤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보다는 이런 응원 문화에서 훨씬 더 많은 세계인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끝마무리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500만이 모였는데도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이거 이전에 또 하나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88 올림픽입니다. 19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이나 1980년도 모스크바, 1984년도 LA 올림픽은 반쪽짜리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적이나 아니면 인종차별 때문에 전 세계인이 모이지 못했었죠. 하지만 88년 올림픽은 전 세계 160개국이 8,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하는 정말 전 인류가 하나 되는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있구나. 자, 그 리더십 중에 이 노래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Hand in Hand, 손에 전자곡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자, 가슴이 고동치지 않습니까? 이런 한류의 태동을 이끌어준 것이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각인시켰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력을 넘어서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문화를 보면 문화는 뭐냐면 언어라고 합니다. 문화의 핵심은 언어인데 언어는 보통 말과 이제 글로 구분되겠죠. 자, 글자 중에서 우리 한글 열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올해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이 30곳이 더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90곳이 전 세계에 지어졌다는 거죠.
엄청난 열풍이 불고 있으며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지원자 수가 3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불과 20년 전에는 10,000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어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글을 쓰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별 의미 없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독일의 콜마스 교수라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언어와 문자는 두 가지 다른 매체인데 그 모두를 감안할 때 한글은 최상의 문자라고 극찬을 하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수는 언어를 민주화시킨 천재라고 세종대왕을 칭하셨는데요. 왜? 한국의 문해율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문자 해독률, 글자를 읽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이 한글이라는 컨텐츠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우수성을 잠깐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과연 중국 사람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당라우 함바오바오.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느낌이 오나요? 안 올 겁니다. 자, 일본어로 읽어볼게요. 마쿠도 나르도 함바가. 물론 함바가는 조금 느낌이 오긴 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읽고 씁니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국민적인 헤레몬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어린이나 어른 사내 계집할 것 없이 누구든지 짓거리는 모든 말은 그대로 글씨로 옮겨 쓸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라든지 닭의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현해 쓸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수치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표현할 수 있는 종류가 영어는 4,500자, 일본어는 1,600, 한자는 2,000자, 한글은 자그마치 11,000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로 친다면 해상도가 그만큼 높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해서 우리의 모음을 한번 보면 우리의 모음은 천, 지, 인 요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심에서 내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아 표현을 할 때 아로 표현하고 내 내면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 아래 이 표현하는 모습이나 현상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음인 거죠. 우리가 평상시 매일 쓰기 때문에 그의 중요성이나 소중함이나 위대함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나라 글자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위대한 문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국격, 즉 다시 또 문화,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어려운 국가라고 해서 하버드대 베스트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한 것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2000년 동안 이웃이었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에는 첫 번째가 한국의 민족주의라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국가 행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 정체성이 뚜렷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왕조와 동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에 무척 큰 존중이 존재했다는 거죠. 위아래 개념으로서 지배 개념이 아니라 존중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있었냐면 올바른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을 외교 정책의 장기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내 수양.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책임 그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흥망 필부유책이란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이
일반 개인이 책임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 모습을 보시면 이제 조선의 한양을 지을 때 처음 설계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인, 이, 예, 지, 즉 사랑과 예의와 그다음에 정의와 그다음에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즉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사대문 안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 보신각을 지어 신이 믿을 신뢰를 중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유교적인 철학을 심어서 왕 도성을 건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유교보다 훨씬 더 유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 파류가 되는 곳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가장 철저한 불교입니다. 지금도 동안거와 한글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유교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를 가보시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들어가면 가장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종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라시대 최치현 선생이 쓴 낭만비 선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묘지도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이 가르침의 연원은 선도 역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유불도 가르침을 본바탕 안에 이미 다 지니고 있어 모든 생명이 가까이하여 저절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풍류와 선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 풍류와 선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잠깐 봐볼까요? 국학원의 설립자 일지 이승은 총장님께서는 삼원론, 조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삼원론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동등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여기에 인자가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자가 들어가서 항제가 자리 잡고 항제는 하늘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노예처럼 다루게 된다는 잘못된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천지인 사상, 이 사상은 하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두루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신을 발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이념, 동학 사상도 이 인내천 사상에서 기인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평천국이나 동학 이념은 모두 고대 한민족의 천부 사상에서 기원을 두고 있으며 유불선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천부 사상, 즉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근원인 삼원 사상이 동아시아 정신문명의 원류이다. 이분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해 왔으나 이제는 한민족의 홍익 이념을 세계 민주주의로 성화시킬 때가 됐다라고 이용범 학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심청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심청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철학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라고는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청, 마음이 맑은 이가 신봉사,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은 이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수양을 합니다. 구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데 인당수에 몸을 던져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서 용왕님을 만나죠. 깨달음을 얻고 환하게 밝아진 그 기운으로 다시 신봉사에게 가서 신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또 신봉사뿐만 아니라 나라의 온 많은 수많은 봉사들을 다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강명천지 이하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소리를 잠깐 들어보면요. 아이고 내가 눈이 새야 된다네 보지.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판소리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 강명천지라는 것이 바로 오른쪽의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잘 보셨죠? 이 정말 지금 한류가 일어나고 있고 한류의 근원까지 잘 바탕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세계 미래학계의 대부 하와이대 진 데이트 명예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국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세계 경제력 6위에서 9위까지 이끌어 올라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화, 은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삼원천학, 즉 천지인 사상, 그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돌려서 이 한류 문화를, 지금에 나아가는 한류 문화를 홍익 한류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홍익이라는 그 단어를 발현해서 쓰고 더 모든 이에게 알려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홍익 철학을 전하는 홍익 시민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